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암행어사 출도야. 서민의 행복한 사회, 의리 웃는 사회, 먹고 사는 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암행어사 출두합니다. 경자년 민생정건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갑봉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설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예.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설날 앞두고요. 서민에게 힘이 되고 돈이 되는 뭐 그런.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 되는 소식 말씀드려야죠. 무슨 설문조사도 보면 설 명절에 용돈이나 세뱃돈 부담, 그다음에 차례 음식 부담 이게 1, 2등 막 다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것이 싫어서 그냥 푹 쉬어버린다 안 가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 고민이 많으시죠. 예, 그 명절 동안에 고향 가실 때 돈이라도 좀 아끼시게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24, 25, 26일 3일간 역시 면제됩니다. 그거 시간 좀 예. 알려주세요. 이 시간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추석 때도 안내해드렸었는데.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헷갈리는 거 24일 00시부터 시작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들어가야만 그 예. 면제되는 줄 알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 서울 톨게이트 앞에서요? 23일 11시 59분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에 그럴 필요가 없이 예. 일단 진입했는데 예. 24일 00시 이후에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1분만 이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일 날 예를 들면 23일 밤 10시쯤에 차분하게 출발했어요. 예. 그때는 이제 표가 나왔어요. 예. 이제 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24일시 00시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대전까지 갔다든지 뭐 충무를 갔다든지 빠져나갈 때 빠져나갈 때 24일만 넘으면 예, 된다. 24일만 넘으면 무조건 면제. 그러면 26일도 마찬가지예요. 26일 그 24시까지가 면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26일 밤 11시 59분 전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밤 10시까지 고향에서 편안하게 계시다가 또는 11시까지 계시다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가까운 데를 한 30분이나 50분 그 거리 아시잖아요. 그거 딱 재서 1분 전에만 들어가시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억울한 분들이 이럴 수는 있죠. 1분 전에 들어가려고 왔는데 뭐 갑자기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기름 넣다가 1분 지났다. 네. 그러면 면제가 안 되니까. 아, 그거는. 예. 아무튼 1초 지나면 어때요? 1초 지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1초 지나도 안 되고. 딱 좀 봐주면 안 돼요? 예. 제가 도로공사 사장이 되면 1분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KTX 예, 그다음에 이제 역기성 하는 분들 위해서 KTX 30, 40% 할인된다는 거 역기성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명절에 사실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또 답답하고 예전처럼 막 고스톱 치고 이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그럼요. 차라리 인근 고궁, 국립박물관, 국립 뭐 미술관 전부 다 무료로 개방이 되고요. 또 조금 이동하자, 드라이브하자, 인근에 뭐 사찰에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을 지자체 그다음에 공공주차장은 모두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온누리 상품권이라든지 그 전통시장 지역경제활성에서 엄청 지역사랑 화폐라든지 이런 게 엄청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지자체라든지 제로페이를 통해서 구입하면 예. 그러니까 뭐 10만 원인데 뭐 11만 원으로 준다든지 50만 원인데 55만 원 준다 이런 게 아주 잘 돼 있어요. 지자체나 제로페이를 통하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거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럼 한 5만 원 안팎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정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레가 이제 24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첫날 시작하는데 사실 내일부터 이미 목요일부터 내려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겠죠. 근데 내일이 이제 면제가 안 되는데 일찍 끝내시고 대신에 내일 저녁에 일 마치고 한 10시에 11시쯤 이제 서울에 출발하면 톨게이트 12시쯤? 네. 아니. 저도 헷갈렸네. 한 8시면 출발해도 네. 나갈 때 이제 고향이 만약 부산이었다. 그러면 24일 지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24일 1시라든지 새벽 그런 면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맞춰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대략. 알겠어요. 예. 네. 한 청취자께서 민생 천하장사 민생 이봉걸 안진걸 이봉걸 장사는 2m 거의 다 되시는 거예요. 예, 그분은 이제 같은 걸로 끝나지만 엄청난 장신이었고요. 형제예요? 예, 아닙니다. 성씨가 예. 다르구나. 걸자만 그렇구나. 안에서 시작해서 걸로 끝나는 분들은 대부분 저 형제들인데요. 저 형제들은 자, 좀 키가 됐고요. 작습니다. 네. 고속도로 휴게소 문제는 예. 좀 개선이 요거 됐어요? 말씀드려야죠. 진짜 예. 이번에 또 당장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일 짜증나는 게 고속도로에서 가면 두 가지잖아요. 일단 화장실 여전히 줄을 많이 씁니다. 맞아요. 졸음역에서도 줄 서고 정규휴게소도. 저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하는 도로공사나 국토교통부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의외로
그 일반 휴게소 같은데 되게 크거든요. 뒷 공터도 있고 임시 화장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것보다 임시 화장실 설치를 더 하긴 하잖아요. 3배 4배 정도 더 해주십시오. 정말 명절 때는요 줄 보면 특히 남성들도 줄 서면 여성들 막 많게는 50m 100m까지 줄 서잖아요. 네. 이거 너무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서로 네. 힘들고 그다음에 음식값 우리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라면인지 막 5,000원 6,0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막 김치덮밥 8,000원 근데 막 반찬은 단무지 하나 주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됐잖아요. 이 부분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도로공사가 적극적으로 안 나섰어요. 네. 사실 심지어 그 사장님 그런 거 해결도 안 하고 뭐 정치한다고 나가버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비판했는데 톨게이트 노동자 문제도 해결 안 해놓고. 근데 우원식 의원이 다행히 좋은 법을 발의를 해놨더라고요. 앞으로는 직영을 하게 만드는 거 도로공사에서. 그러면 지금은 도로공사가 이탁을 하고 이탁업체가 입점업체한테 받기 입점업체가 소비자한테 팔기 때문에 수수료 50%가 되니까 라면이 5,000원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단무지만 주고. 근데 직영을 하게 되면 한 단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라면은 4,000원이나 3,000원으로 떨어지면서 김치도 주는 구조가 근데 가능한 뭐 거죠. 법안만 낸 거지 이게 통과되려면 그러니까 뭐 또 어느 아니 그래도 이게 이제 어쨌든 작년에 내놨는데 네. 2월 임시국회 설 끝나고 2월 예. 임시국회 열리거든요. 의무적으로. 그다음에 국회가 열리면 총선 때문에 정 바빠도요. 예. 3월 달이라든지 총선 끝나고 5월이나 6월에도 임시국회를 마지막 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런 법은 통과시켜줘야죠. 예. 자, 지금 뭐 아직도 본론에 못 들어갔어요. 서두 얘기하다가 지금 오늘 본론 할까요? 해야죠. 그래도 시간 다 돼가는데 아니 그만 이거 할까요? 해야죠. 왜냐하면 해야 돼요? 명절 앞두고 어쨌든 네. 각 당이 총선 앞두고 민생 공약을 내놨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게 본론인데. 이게 선거의 묘미입니다. 네, 짧게 왜냐하면 짧게 좀 해주세요. 짧게 할게요. 결국 선거라는 거 유권자가 두려우니까 그동안 못했던 것이 있다 하더라도 막 이제 잘하려고 내놓는 거 아닙니까? 자 민주당이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확대한다는 걸 5만 개 넘게. 1호 공약으로. 예, 1호 공약인데 물론 1호 공약으로는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저희들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통신비가 절감되는 건 사실 영화 기생충 보면 이집 와이파이 막 쓰려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반지하에 예. 살면서 그리고 그 실제 우리 남매가. 국민들 그 돈 많았고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펑펑 쓰시는 분들 외에는 대부분 어디 가면 와이파이 되냐 물어보고 뭐 비번 아이디 자유한국당은 뭐죠? 자유한국당은 근데 처음에는 무슨 공수처 폐지 같은 걸 내놔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게 민생공에 되냐 문제가 되니까 이제 탈원전에 제동을 걸고 재정건전에서 확대하겠다. 근데 뭐 그런 것도 그 당이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받는데 정의당은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2호 공약으로 내놓은 게 중소상공인들 위해서 최저임금을 차등하겠다는 네. 거예요. 그것은 이제 또 노동계가 못 받아들이는 이제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공약을 내놨고 정의당 공약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자, 일단 출산율도 너무 떨어져서 청년들이 너무 힘드니까 희망을 주자 해서 만 20세가 되면 3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기본소득. 그러니까 이제 요것은 지금 들어보신 분들 중에도 그럴싸하다는 분도 있을 테고 너무 과하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생산적인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예전에 우리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반값 등록금 때처럼. 그러니까 청년들 어차피 집이 없는데 부모가 있는 청년들은 3천만 원을 주고 특히 이제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청년들은 지금 국가에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어떻게 살겠어요? 500만 원으로. 네. 5천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2호 공약이 공약이니까. 2호 공약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 민생가풍이 예, 예. 이 3당의 1호 민생 공약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걸 총평을 해보면 어때요? 서민경제연구소 자, 입장에서.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제일 힘든 게 올 소득은 적고 그다음에 힘들게 번 돈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로 대부분 빠져나가 버리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더 획기적으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를 확 줄여준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당 공약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청년들한테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기초자산으로. 그다음에 2호 공약이 이겁니다. 저소득 청년들 중심으로 월세에 살면 월세를 20만 원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도움이 확 되잖아요. 물론 지금 청취자들께서도 그러면 그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나는 반대입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신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반대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아무 허리케인 애청자들이나 우리가 생각이 다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다만 저는 이걸 주목하는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어쨌든 우리 서민 중산층들 힘든데 그들 위해서 좋은 정책이 경쟁적 나와주면 일부 시민들은 반대하거나 비판한다 하더라도 다수가 그 공약에 동의를 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확산되고 고교 무상교육이 이제 올해 고2 내년 고3 모두 내년 고1, 고2, 고3 모두 되는 것처럼 서서히 우리 국민들의 비용을 줄여든 정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2호 공약은 이제 벤처기업 유니콘 기업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수십 개 만들겠다는 겁니다. 1호 공약, 예, 1호 공약은 아까 2호 공약. 와이파이였고요. 민주당은 유니콘 30개를 기업.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네. 유니콘이라는 게 이제 우량 벤처 기업에 갖고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돌파하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요? 자유한국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음에 공수처 폐지로 이야기했다 논란이 되니까 탈원전 중단, 그다음에 재정 건전화, 네. 그다음에 노동 시장을 유연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해고를 뭐 더 자유롭게 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 입장 편에서는 공에 나와서 그거 역시 청취자들께서 논란이 있을 겁니다. 정의당은 뭐예요? 2호 공약이? 2호 공약 정의당이 아까 세입자들의 주거 기간을 지금 주택임대차법 2년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희 방송도 한번 다뤘는데 9년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계약 갱신을 계약 세 차례까지 갱신해서 할 수 있게 하고. 9년, 그러니까 아마 이거죠. 초중고 3년씩 해서 9년, 네. 대학하고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9년. 한 군데에서 9년은 살게 좀 해보자. 보통 우리가 또 신혼부부가 되면 처음에 애 가지고 정착하고 초등학교 보내면 또 9년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공약들 의미 있는 공약들이죠. 그래서 네.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앞으로 공약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다만 저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허리케인 라디오의 이름으로 좀 더 획기적이고 과감한 민생 공약이나 서민 경제 살리고 공약이 나와줘야 된다. 예. 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여전히 모자라다. 그다음에 일면 지금도 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도 있잖아요. 일면 이분들이 일면 만약에 존재감이 상당히 밀린다면 좋은 공약으로 이렇게 돌풍을 불러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민주당 지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 앤드류 양이라는 후보가 네, 아시아계 모든 미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한 달에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 기본소득 베이직 인컴. 그것 때문에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런 공약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 물론 이제 너무 화ang된 공약을 내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겠지만 이 양극화 시대, 민생고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대한민국 정부 예산만 512조가 넘고요. 1년 예산이. 지방정부와 공기업 예산까지 합치면 1000조가 넘는 나라입니다. 공적 네. 자금이. 거기에다가 OECD라든지 IMF에서도 한국이 재정이 여전히 건전하니 돈을 더 써라. 확장적 재정정책. 네. 그다음에 강력한 내수진작 정책을 써라고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그런 기구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갔잖아요. OECD 예. 가입국 중에서 복지에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럽 각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OECD에서 유럽은 더 복지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복지에서는 OECD에서 우리가 여전히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국민을 위해서 서민들 중에서 쓰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노인 빈곤율 1위. 결식아동 32만 명 이런 부끄러운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나라에서는 당연히 아이들을 안 낳아버리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출생 이런 문제가 이 생기는 사회 거거든요. 일각에서는 너무 퍼준다 이런 지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서민경제연구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정부가 재정이 막 너무 퍼져가지고 진짜 위기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 막 일어나든 유엔이라든지 IMF나 OECD가 와가지고 돈 그만 써라. 막 이런 상황이면 안 되죠.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와서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이 풍성하고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도 확실히 대단히 많으니 돈을 더 쓰라고 공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 수출과 대기업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시대가 지났잖아요. 이건 누구나 인정하고 있잖아요. 대기업들 돈 많이 벌어도 고용 안 늘린 지 오래됐고요. 투자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은 국제경제 환경 때문에 들쭉날쭉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막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세계 경제 전체가 다 저성장입니다. 독일은 작년에 1%대 성장했어요. 네. 한국은 2% 가까이 했잖아요. 그래도 2% 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내수 활성화해야 되고 국내에서의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네, 다음 주에 돈을 써야 되는 얘기하겠습니다.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은 충분하다. 돈 더 써야 된다. 네. 너무 모자라. 지난주에 안진걸 소장 노래 신청 뭐 하셨어요? 조정민 가수의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했는데 예. 저는 그 우리 레미제라블 영화에 민중의 노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식사하셨어요 오늘? 밥 못 먹고 와요. 저는. 오전에 보니까 또 10차 고발하러 중앙지검 예, 갔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예. 그것도 저희들 민생경제연구소 하는 일이 있어서 지금. 조정민의 식사하셨어요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